지금 이 순간 유니티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바로 유니티가 새로운 플랜 가격 패키징 업데이트를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말 각종 커뮤니티, 유튜버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댓글들 반응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블로그 글 읽어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또 커뮤니티들 반응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게임 설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유니티 런타임 요금이 도입됩니다. 올 11월 유니티 구독 플랜에 추가 비용 없이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기반 SS 스토리지, 데브옵스 도구, AI를 런타임에 추가하고 그런 대신에 설치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죠. 쭉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니티 엔진은 실제로 유니티 에디터와 런타임이라는 두 가지가 중요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입니다. 유니티 런타임은 플레이어 장치에서 실행되고 게임이 매월 수십억 건의 다운로드를 통해 대규모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코드이다. 이제 에디터로 게임을 만들어서 빌드를 하면은 그걸 이제 런타임이라고 부르나 봐요. 최종 사용자가 적합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기준으로 부과되는 유니티 런타임 요금을 도입한다.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부분이.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런타임도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 또한 초기 설치 기반 수수료를 통해 수익 공유와 달리 플레이어 참여를 통해 지속적 긍정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그렇습니다. 게임은 두 가지 기준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수익 기준을 통과하고 이제 거기에서 최소 전체 설치 횟수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런타임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구글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런타임 요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거죠. 퍼스널 및 프로 라이센스는 20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전체 설치 횟수가 20만 회 이상인 경우엔 추가 수수료를 내게 된다. 설치 수수료죠. 프로와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100만 달러 이상에 100만 회 이상이면 추가 비용을 낸다. 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 24년 1월 1일부터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유니티 퍼스널을 제공하여 크리에이터와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게임이 수익 설치 기준을 통과하면 스튜디오는 각 설치에 대한 소액의 정액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규모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프로 및 엔터프라이즈 구독자는 런타임 요금 및 설치당 비용을 빠르게 낮추는 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미, 유럽 등 기존 지역과 인도 등 신흥 지역 게임 간의 수익화 변동성을 고려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했다. 지금 보시면 미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등등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영국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는 앱 설치에 따른 표준 요금이 적용된다. 또 플랜은 런타임 요금과 별개다라고 하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퍼스널이랑 프로는 이렇게 가격이랑 다운로드 프로는 이만큼, 엔터프라이즈는 이만큼 되어 있고 또 퍼스널 및 플러스는 0.2달러 대충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200원 정도인 거죠. 프로는 이제 150원이었다가 75원이었다가 30원이었다가 20원이었다가 10원 이렇게 줄어들고 엔터프라이즈는 거기서 또 반인 것 같죠. 또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유니티 서비스 사용에 대한 수수료 절감 이런 게 있거든요. 자격을 갖춘 고객은 즉 이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고객이겠죠. 유니티 게임 서비스 또는 모바일 광고 지원 게임을 위한 유니티 레벨 플레이 조정과 같은 에디터 이외의 유니티 서비스 채택에 따라 유니티 런타임 로그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티와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전체 게임 라이프 사이클에 성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관리자의 문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유니티 자체적으로 광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구글 애드처럼 구글 광고처럼 아마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유니티 광고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뭔가 크레딧을 받게 되고 이 설치 비용 할인이 있지 않나. 이 말은 즉 구글이나 다른 뭐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이런 쪽 광고를 사용하면은 이런 수수료 감소가 없다. 장기적으로 어떤 유니티 광고든 뭐 유니티 서비스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이미 사용하던 사람들에겐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 그러나 좌석 가격 변동은 되지 않는다. 이제 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고 구독 계획 중 일부를 업데이트하여 가치를 더할 예정입니다. 향상된 데브옵스, 유니티 SM 매니저, 그리고 팀 관리, 그리고 유니티 센텐스, AI 굉장히 핫하죠 유니티. 그 정상에 올라온 거 보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말하는 입 모양 이 부분인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쭉 보겠습니다. 이제 유니티 센티스에 대한 설명이 대략 있는데 뭔가 이런 개체 식별이나 필기 감지, 똑똑한 NPC, BT 기반 NPC인 것 같죠. 음성 인식, 이미지 확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저해상도 이미지를 확대하여 자산 최적화한다. 또 보면은 이제 퍼스널에는 아까 봤던 거 이런 게 있고 에셋 매니저, 이제 스토리지, 빌드 시간, 데브옵스, 팀 시트 이런 게 포함되고 프로에는 에셋 매니저 50기가, 또 빌드 시간 얼마, 데브옵스 얼마, 시트 얼마 이렇게 포함되고 엔터프라이즈는 이만큼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요금제 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플러스 서비스가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구독자는 플러스 가격으로 1년 동안 플러스 쓰던 가격 그대로 프로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왜 이랬나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 AI 서비스도 이 센티스 AI 서비스도 지금 뭐 유니티 멀티플레이든 뭐 분석 서비스든 아니면 클라우드 빌드든 쓰는 만큼 또 개발사가 돈을 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라는 걸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유니티 런타임에 들어가는 이 센티스가 AI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게임에. 그러면 그 AI가 그 AI 어떤 추론된 모델들을 직접 유저가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AI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게임을 최적화한다든지 여기 뭐죠? 최적화한다든지 뭔가 이런 AI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뭐 필기체 감지, 뭐 똑똑한 NPC, 음성 인식, 이미지 확대 이런 기능이 생기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뭔가 네트워크적으로 연결이 되고 뭔가 사용을 해야 한다면 지금 뭐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에도 뭐 쓴 만큼 비용을 내니까 다른 서비스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호스팅 하려면 그 서버 호스팅 비용을 이제 개발사 쪽에서 내는 거잖아요. 제 쪽에서 유저가 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런타임에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AI 등을 비롯해서 이런 걸 업데이트 하니까 뭔가 비용적인 부담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저 또한 그냥 유니티를 하는 학생일 뿐이고 딱히 뭐 엄청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게 당연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기존의 경우에 만약에 게임이 출시해서 수익이 이만큼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같은 1인 개발자에서부터 대형 스튜디오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라면 이제 개발자가 늘어나겠죠. 유니티 사용자가 회사에. 이거는 개발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제 시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니티에게 내야 될 돈은 그전에는 이제 시트 비용 이만큼만 있던 거죠. 그럼 고려할 것도 이 수익과 이것들밖에 없었고 당연히 뭐 추가적인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그에 따라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돈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요소를 고려해야 하게 됐죠. 이 주황색선은 다운로드 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운로드는 보통 초반에 확 뛰고 그다음에 관심이 천천히 식어서 이렇게 적당히 유지하는 그림으로 가니까 최대한 고증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수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사용료랑 시트 비용만 내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운로드라는 게 생기면서 다운로드가 한 이때쯤에 그 무료 제한 수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추가 비용에 따라서 원래 수익에서 원래 이 초록색 채용고에서 이만큼을 더 내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내용에서 봤던 것처럼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어떤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의 광고든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뭔가 크레딧을 주게 되고 크레딧을 사용하면은 이 지출을 뭔가 크레딧을 줘서 이만큼을 깎아준다. 정확히 얼만큼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원래 내던 거만큼 정도로 깎아주게 될지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뭐 더 내던 건데 그냥 좀 덜 내게 깎아주는 건지 아니면 뭐 아예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깎아준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결국 개발사 입장에서는 크레딧을 얻으면 추가 비용이 줄어드니까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뭔가 UGS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촉진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관당? 네,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 AWS든 플레이팹이든 쓰는 유저들이 뭔가 이 크레딧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니티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결국 또 그 자체로도 유니티에게 이득이니까 뭔가 그런 쪽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수익 마지노선이 원래 기존 퍼스널은 10만 플러스는 20만 프로는 이제 100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퍼스널과 플러스가 합쳐져서 20만이 되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수익이 이제 누적 수익이니까 만약에 수익이 한 이 정도가 한 10만 이 정도가 20만 이게 그 이상이라고 쳤을 때 그전에는 이전에는 뭐 퍼스널 라이선스 써서 요거를 좀 낮게 가져갈 수 있었죠. 이 개발자 시트 비용에 대한 가격을.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를 써서 또 시트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엔터프라이즈나 프로를 써서 이렇게 시트 비용 이렇게 되게 됐다면 지금은 플러스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프로의 제한이 많아졌거든요. 플러스가 없어지고 퍼스널의 그 한도가 커졌거든요. 퍼스널이 원래 10만 달러였는데 퍼스널이 20만 달러까지 늘리고 플러스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개발자들이 이제 이만큼에서 10만 달러 넘었네 플러스로 가야겠다 하던 거를 이제 계속 낮은 가격으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없앰으로써 이제 플러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20만 달러 미만 개발자들은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 미만인 개발자들은 원래 아니지 연간 수입이 퍼스널과 프로 사이 그러니까 즉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있던 개발자들은 프로 라이선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퍼스널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 뭐 그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좀 저렴해진다라는 점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20만 다운로드가 넘어가면 추가 다운로드 수수료가 든다. 그런데 UGS를 사용하면 크레딧을 주고 수수료를 할인한다. 아무튼 뭐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까지 한번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뜨거운 감자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인 이 글을 좀 읽어보았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스팀이든 뭐 인디 개발자든 이 영상을 보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인디 개발자일 테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90몇 퍼센트는 1000만 원이죠 하나 90몇 퍼센트는 이제 10만 달러가 되겠네요. 그 다음 라이선스 비용이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 90%의 인디 개발자들은 10만 달러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글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20만 달러라 하면은 이제 플러스 요금제로 마지노선인 거죠. 근데 이 기준이 20만 달러로 높아진 거죠. 인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한 95%는 95%는 해당되지 않을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매년이니까 연간이잖아요. 연간. 인디 게임 만들어서 연간 2억 원을 버는 인디 개발자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유니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보고 또 스팀이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쏟아지는지를 보면은 정말 95%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게 10만 달러였던 게 20만 달러로 늘었으니까 플러스 요금제가 없어지면서 퍼스널 요금제 혜택이 커졌으니까 정말 큰 규모의 게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차피 회사들은 연간 100만 달러면 연간 10억이죠. 연간 10억에다가 100만 다운로드를 한 게임들일 텐데 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게임들이면 게임 회사들이면 당연히 뭐 이런 것들 수지타산을 맞춰서 뭐 계산을 해볼 것이고 이제 뭐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 만약에 더 내야 한다 했을 때 뭐 어차피 유니티 익숙하고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내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더럽고 치사해서 언리얼 코드로 넘어간다 이럴 수도 있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모델링 쪽에 블렌더가 완전 무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검색을 해볼게요. 아, 네, 그러네요. 무료인 오픈소스고 영원히 무료고 뭐 오픈소스인 소프트웨어다 이런 걸로 아는데 뭐 다 씹어 먹었죠. 물론 마야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블렌더잖아요. 네, 다른 거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다 시장을 먹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모델링 시작하면은 블렌더 해봐라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도 정말 그 어떤 플러그인의 고급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면 블렌더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처럼 혹시 고도 엔진이 기업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발달하고 유저층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블렌더처럼 완전 무료이고 오픈소스 게임 엔진으로 통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뭐 확담은 할 수 없지만 언리얼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언리얼은 퍼센트로 떼가죠. 퍼센트였나? 근데 이제 유니티는 시트로 떼간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한 10년 개발했어. 돈 못 벌었어. 근데 개발자 한 100명대. 제가 알기로 이러면은 그 언리얼은 전개 없으니까 이걸로 알고 있고 또 기업의 경우는 엔터프라이즈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시트 비용을 내야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트리플 A 게임들 막 5년 막 3년 기본 2, 3년에서 5년, 6년, 7년씩 걸리는 그런 걸 할 때 언리얼을 쓰는 이유가 결국 못 벌었을 땐 안 내도 되니까 뭔가 이런 금액적인 이유도 없지 않다라는 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커뮤니티 반응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레딧입니다. 네, 그리고 레딧인만큼 또 약간 반응이 좀 센 편이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마다 이거를 지불한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아까 봤을 때 그 지역별로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설치는 비용을 또 내는 거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재설치가 아니라 이제 VPN을 써서 그 예를 들어 아까 인도는 다른 거라 했으니까 만약 인도 같은 데서 VPN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뭐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아마 이 재설치에 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밈도 있죠. 유니티가 이제 새로운 가격 정책 발표했을 때 안 씁니다 이러다가 이제 언리얼 고도로 뭐 다른 엔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표정이 좋죠. 근데 또 굉장히 또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지 냉소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딱 이런 저도 이것과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에겐 그러니까 변화가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 목표는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 회사를 차리고 점점 크고 많은 게임을 만드는 거지만 아무튼 그 과정이 되는 동안 당연히 그 정도가 되려면 팀도 있어야 되고 수익도 그 이상이 돼야 될 테고 뭐 그럴 텐데 과연 이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막 유니티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이러는 개발자들이 연간 2억 원 이상을 벌고 매년 2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그게 되냐? 어차피 우리한테 영향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뭐 다들 게임 개발자로서 성공하기를 꿈꾸니까 뭐 양측의 반응이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니티를 무료로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글이 있네요. 이거 좀 봐야겠는데 퍼스널 유저는 새로운 이제 로그인 그리고 온라인 경험을 하게 된다. 유니티 허브에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겪어봐야 알겠네요.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서버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네.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돈 아끼려고 제발 게임 사주세요 하는데 설치는 하지 마. 게임을 사기만 해.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유니티 어떤 새로운 CEO에 대한 어떤 인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커뮤니티 글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정책이든 뭐든 뭔가 그 기가야였나? 그 새로운 프로젝트. 네, 이거 기가야가 이제 에픽에 이제 포트나이트가 있듯이 유니티도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결국 갈아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 좀 웃기긴 하죠. 게임 개발사가 자기들 엔진으로 만든 게임 하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뭐 포토샵이나 어도비나 이런 데서 뭐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그런 아티스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해서 또 뭐 이해는 되면서도 그래도 에픽에는 포트나이트가 있는데 유니티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걸 중지하면서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해고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새로 취임한 CEO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함된 어떤 그런 이미지 같아요. 일어났는데 새로운 뭔가를 발표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반복된다. 18년 동안 유니티를 사용했는데 언리얼로 정환하려고 생각하는 건 처음이다. 가격 정책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가격 정책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치즈로 바꿔야 된다. 야, 그럼 만약에 또 이것도 궁금하네요. 유니티가 오프라인 게임을 만들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설치 비용을 안 냈을 때 그러면 유저한테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언리얼은 5.3 버전을 출시하고 유니티는 새로운 가격 정책을 낸다. 집단 소송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스플래시하면 그리고 또 유니티 그 플러스 혜택 중에 여기는 이제 프로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러스 혜택 중에 스플래시 이미지 변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 처음 킬 때 유니티라고 이제 로고가 딱 뜨죠. 근데 그게 되게 좀 촌스럽기도 하고 유저들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플러스와 프로에서 정의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스플래시 화면을 변경하려면 프로 요금제로 가야 하고 프로 요금제는 이제 가격이 좀 나가죠. 연당 250 자석당이니까 월간으로 했을 때 20만 원씩 내고 10명이면은 달에 200씩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개발자 10명 있으면은 이제 2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2,500. 그래서 물론 이제 개발자만 10명이나 있는 회사가 2,500도 못 벌진 않겠죠. 그분들의 연봉도 있을 테고. 근데 아무튼 뭐 스스로가
더 나간다. 고정 비용이 추가로 생긴다. 굉장히 좀 반응들이 핫하죠. 웃긴 글도 있고 다들 이제 얼리얼로 넘어가자 이러고 있네요. 오, 내년 1월에 지불하게 될 금액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한 달에 대략 30만에서 50만의 다운로드가 발생한다. 굉장한 개발자네요. 그러면은 이 계산을 통해서 월에 2만 달러, 달에 2천만 원이 더 나온다는 건가요? 제가 잘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2만 달러면은 2천만 원이 추가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네, 꽤 크죠. 이렇게 보니까 설치당이니까 임기값을 초과하면은 이제 그에 대해 비용이 나가는데 마진이 매우 적은 소규모 팀이다. 이런 경우는 되게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소규모 팀이 이제 아직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지지 않아서 유저가 막 늘어나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새로운 유저들이 막 교체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고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또 프로로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0.15달러에 0.07로 계산했는데 이거죠. 프로로 계산을 했는데 비용이 꽤 크네요. 근데 또 웃기긴 하네요. 매달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다운로드를 하는 게임이면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게임일 텐데 또 팀 규모가 자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인게임 광고라든지 뭐 뭔가 아이템 같은 걸 몇 개를 팔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겠지만 뭐 아무튼 스타트업이 이제 막 게임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유저를 먼저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정말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거나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될까요? 네, 뭐 흔한 경우는 아니죠. 네. 설치를 어떻게 추적하냐? 이거 정말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재설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제가 PC가 2대인데 그러면 두 대에서 다운로드하면 2번을 다운로드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스팀이 그거에 대한 다운로드 비용을 내진 않잖아요. 팀이 이제 개발사한테 뭐 판매 수수료를 받을지언정 다운로드를 많이 했다고 다운로드 비용을 추가하진 않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유저가 게임 사서 2개 설치하면 비용이 2배 나가는 거죠. 굉장히 좀 네,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정책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유니티 포럼에도 글을 읽어볼게요. 설치를 어떻게 추적하나 재설치하거나 하드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이거 좀 궁금하네요. CPU나 뭐 CPU ID 같은 걸 추적을 한다 했을 때 CPU를 바꾸면 새로운 컴퓨터를 이식할 수 메인보드를 바꾸면 새로운 컴퓨터를 이식할 수도 있고 그러죠. 좀 네, 굉장히 좀 정말 전례가 없다. 이 설치비를 받는다는 게 물론 어차피 너네한테 해당 안 되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쓰는 엔진이 굉장히 독특하고 전례가 없는 거의 망사용료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2의 게이머의 망사용료, 게임 엔진의 망사용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쓰는 엔진이 망사용료를 내야 된다. 나중에 커졌을 때 그럼 좀 굉장히 독특하긴 하죠. 네. 그리고 또 이미 출시한 게임에 수수료를 추가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니티를 12년 동안 사용해왔고 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을 조금씩 잃었고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10년 동안 유니티가 아닌 다른 거에서 만드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저산 스토어, SS 스토어에서 수천 파운드면은 달러라고 생각해도 수백만 원이죠. 수백만 원을 썼다.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은 새로 다시 배우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엔진으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중단하고 싶지 않다. 뭔가 좀 이걸 해봐라. 또 웹GL 데모 또 게임들 같은 경우 무료 데모 많이 내놓잖아요. 근데 뭐 이것들은 결국 굉장히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제가 게임 만약에 기존의 경우에는 무료 데모를 냈어. 그리고 한 100만 명이 받았어. 너무 잘 돼서. 그리고 출시를 했고 뭐 20만 명이 받고 한 뭐 만 원씩 해서 뭐 200만 달러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한 시트를 계산해서 그 시트에 대한 비용을 내면 되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무료 데모가 100만 명이 받았어. 출시를 했고 20만 명이 10달러씩 해서 200만 달러를 벌었어. 그럼 이 시트 비용 플러스 만약에 뭐 플러스 뭐 언저리라고 가정했을 때 프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데모 100만 명까지는 무료니까 여기는 뭐 무료라고 치고 또 20만 명에 대한 다운로드비가 또 있죠. 뭔가 또 추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 데모와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다운로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이 상황에서 고도를 홍보하기도 하네요. 완전 무료다. 솔직히 제가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언젠간 또 기회가 된다면 고도 스크립트 C# 를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2D, 3D 다 있고 모든 플랫폼 오픈 소스 다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네요. 재난이다. 플러스는 없냐? 프로로 강요받는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방금 계산했던 거에 따르면 어차피 20만 달러 넘으면은 그거 아니었나요?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꾸 뭔가 생각 안 하던 걸 생각해 보니까. 네, 어차피 100만 달러 이상이 프로고 이건 변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유니티 플러스까지 이제 무료 그 범위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또 이게 설치를 어떻게 추적하냐 이 질문이 굉장히 많죠. 반품 이거 또 궁금하네요. 설치해서 플레이 해보고 반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반품했으니 기존의 경우라면 수익으로 산정이 되지 않고 또 수익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니 뭐 비용 낼 게 없는데 수익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제 시트를 변경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반품을 하더라도 설치했으니까 설치비는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반품 이쪽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모바일 무료 플레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네. 또 광고가 말 그대로 200원 0. 몇 달러였으니까 광고 몇 번 보면은 이 부분은 채워지지 않을까. 무료 게임이라도 광고는 다 있으니까 100만 다운로드나 되는데 0. 몇 달러를 못 벌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뭐 요거는 아무튼 뭐 추가 비용이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돈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내기 힘들어서 게임을 접는 일은 없지만 아무튼 돈을 버는 게 무료로 왕창 모으려면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네요. 에픽은 이제 퍼센트로 떼가기 때문에 언리얼은 유저가 성공해야 언리얼이 성공하죠. 그러니까 언리얼로 만든 게임이 돈을
많이 벌어야 수수료 퍼센트로 많이 가져가니까 또 많이 그렇게 개발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근데 유니티는 그렇지 않다. 그냥 플러스 뭐 구독료만 내고 SS스토어에서 이제 유저들 사용하는 거 내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스팀에서 뭐 그렇게 된 게임이 몇 개가 팔리던 신경 쓰지 않는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것이 유니티가 이제 미완성되고 화려하기만 해 보이는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라고 하는데, 정리해보자면 언리얼 엔진은 게임이 성공해야 되니까 엔진을 굉장히 잘 발달시키고 있다. 근데 유니티는 게임의 성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가 많아져서 그 자석비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다, 뭐 이거인 것 같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언리얼은 이제 게임이 성공해야 돈을 번다. 그에 반해 유니티는 유저가 많아져야 돈을 번다. 맞는 말이죠. 이 유저란 이제 엔진 사용 유저인데, 이제 여기서 또 바뀌죠. 이제는 엔진 사용 유저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다운로드 유저는 곧 성공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언리얼은 게임이 성공을 해야 돈을 버니까 엔진을 그렇게 발달시키고, 유니티는 유저가 많아져야 돈을 버니까 뭔가 화려한 거 하다가도 그냥 뒤엎고 뭔가 이런 게 있다. 그럴싸하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또 모바일 회사는 매우 낮은 마진으로 활용된다.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돈 지출하고, 거기서 또 근데 그 사용자들은 보통 돈을 많이 안 쓰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세금을 걷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무료 돈을 안 쓰는 유저들에 대한 비용은 원래 낼 필요가 없었는데, 개발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안 내더라도 아무튼 다운로드를 했으니까 다운로드 비용을 내야 하니까 엔진 또 무료로 막 끌어당기는 그런 건 힘들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캐시카우를 죽이고 있다, 이러고 있네요. 또 매우 싸게 많이 파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 싸게 많이 팔면은 또 다운로드 비용을 내야 되니까 수익이 줄어든다. 근데 이게 또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수익이 줄어드냐 수익의 추이가 줄어드냐,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또 그림판 꺼내보자면, 이제 기존에는 어떤 수익의 추이가, 예를 들어 돈을 뭐 한 그만큼 벌던 게 이만큼 벌던 게 이렇게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벌던 게 좀 이렇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벌던 게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아무튼 이렇게 보면 수익, 원래 예상 수익이 이제 준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수익이 감소하지는 않은, 굉장히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어떤 전문 개발사들의 어떤 방향을 보고 결정해야, 이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또 냉정한 판단도 하네요. 이거는 아마도 과잉 반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왜냐면 기준이 매우 높다. 솔직히 월간 20만 다운로드에 매년 2억 원씩 버는 게임들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어차피 너네 여기 해당 안 되는데 좀 과잉 반응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네요. 근데 적어도 처음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함으로써 유니티가 또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런 해당 개발자가 떠날 경우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 모두에게 나쁠 것이다. 커뮤니티가 죽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근데 아마 유니티가 다 판단을 끝낸 거겠죠.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게임 패스, 무료 게임 데모, 멀티 설치, 여기도 나오죠. 멀티 설치, 불법 복제까지 정말 복잡한 구조다. 그렇죠. 쉽지 않네요. 차라리 여기에 퍼센트를 추가한다고 했으면, 또 거긴 또 이만큼의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0.2달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수만 명 모아도 돈 안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또 광고를 때리면 또 한 명당 0.2달러 이상은 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근데 플레이 잠깐 하고 또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이 정말 많고 뜨거운 감자인 이 유니티의 새로운 플랜 가격 및 업데이트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그죠? 앞으로가 좀 궁금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 어떤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유니티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게 좀 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딱 처음 봤을 땐 제2의 망사용료인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하스스톤이라든지 뭐 아무튼 유니티를 사용한 큰 기업들이, 인디게임 말고 큰 기업들이 유니티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퀄리티의 모든 게임들이 언리얼로만 제작되었다면 사람들이 유니티가 아닌 언리얼을 시작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퀄리티 게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정책인 것 같고, 그런 개발사들이 좋아하지 않을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얻는 이익이 뭘지도 궁금하고, 쭉 봐야 알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댓글을 꼭 써달란 말을 안 하는데 이번 내용은 좀 반응이 많이 궁금해서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